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회마다 출제됩니다. 우리 교재 237페이지 32회 이렇게 크게 적어놨네요. 여기만 32회. 32회뿐만 아니라 매회 출제됩니다. 확인 설명은. 자, 책에 없는 내용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없는 건 아니고 정리를, 책에 있는 걸 일단 정리를 하고 필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요약집 이런 거 다 있으니까요. 필기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은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시기, 누구한테 설명하느냐, 대상,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어떻게 하느냐, 방법,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 때 위반 시 제재. 자,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 의뢰받은 경우, 의뢰, 이거 보고 나서 다시 책으로 보고 할 거니까 책 찾지 말고 그냥 칠판 보세요.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도배가 깨끗한지 이런 걸 미리 말해줘야 된다고요. 은행 융자가 얼마 있는지, 은행 융자 많고 하면 위험하면 전세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미리 설명해야 된다. 완성 전에. 그러나 확인 설명서 작성은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를 합니다.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냐면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합니다. 일방에게만 설명하고,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설명은 일방,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우리 학원 이거 팔 건데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학생이 몇 명이다, 적자 얼마 받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장님 더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누구한테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취득 의뢰인, 매수인한테, 살 사람한테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세입자, 임차인에게만. 그러나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확인 설명할 때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가 뭡니까? 면적, 소재지 이런 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공법상 이용자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당 서식에 빈칸 채워서 교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입니다. 확인 설명은 개업공개사의 경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 없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3년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 자, 그런데 이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입니다.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 없습니다. 교부 보존, 소공은 의무 없다. 소공 의무 없음. 소속 공인중개사는 3년 보존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잘립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 모두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
7페이지 확인 그 밑에 2번 위에 취지 우리 시험에는 취지 이런 거 안 나온다 했습니다. 그냥 취지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죠. 이걸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취지는. 자, 설명 의무자입니다. 누가 설명한다고요? 설명 의무자는 여기 적어놓지도 않았네요. 개업공개사가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의무는 없는데 아까 할 수 있다고 했죠. 거기 동그라미 2번 소속공개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가 없는데 할 수는 있는데 해가지고 잘못하면 자격정지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면서 잘못하면. (238페이지) 확인 설명 시기. 여기 시기 있네요. 언제 한다고요?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238 맨 밑에 중개 완성되기 전에 238 맨 위에 중개 완성 전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누구한테 설명한다고요? 두 번째 줄에 취득 의뢰인 밑줄 치시고요. 칠판에 적어놨죠. 표에.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자, 설명해야 될 사항 239페이지. 지난주에 개정된 거 프린트 내드리면서 여기 고치라고 했죠. 동그라미 2번 벽면 및 도배 상태를 벽면 점 찍고 바닥면 및 도배 상태 고쳐놨나요? 고쳐져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 고쳐져 있는 분은 프린트 보고 거기 동그라미 2번 왼쪽 박스에 그 우리 책에 지금 두 개 표를 비교해 놨잖아요. 시험에 32회에도 나왔어요. 이거 두 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번, 6번 공통적 정보 아닌 것. 5번, 6번. 5번 전속 중개 계약, 6번 확인 설명. 공통 정보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공통 정보 아닌 것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은 거기 우리 교재 23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벽면 및 바닥면 상태는 확인 설명만 하는 것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바닥면, 벽면 점 찍고 바닥면 하나 더 적어 넣으라고요. 거기 2번에. 자,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6번에 토지 이용 계획 밑줄 치세요. 토지 이용 계획. 왼쪽에는 없잖아요. 오른쪽에 없잖아요. 전속 중개 계약에는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7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오른쪽에는 X 해놨죠? 없죠. 예, 그 다음에 8번에 보수 산출 내역. 중개 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속 중개 계약 시 그 8번에 맨 밑에 공시지가 동그라미 하라고.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은 안 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공통적인 게 아닌 게 5개가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보수 산출 내역, 취득 관련 조세. 요건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정보 공개한 내용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시험에 뭐 다음 중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닌 것은 몇 개인가. 근데 작년에 16문제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 예를 들면 기역, 니은, 2번 기역, 디귿.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 중심으로 나왔어요. 16문제가 이런 빡센 문제가 나왔다고요. 뭐 3번 기역이 아니고 기역이 되고 1, 2, 3으로 적어놨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기역, 니은, 동그라미 기역도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기역, 니은 이렇게 나와요. 동그라미도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는. 어쨌든 이런 사례 중심으로 나온다고. 결론은 요 5개는 공통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 239페이지 그 표 왼쪽 오른쪽에 나머지는 다 공통 똑같아요. 요 5개만 공통적 사항이 아니라고요. 위에 4개가 확인 설명, 밑에 5번은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이고 확인 설명 내용 아니라고요.
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우리 책에는 지금 순서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뒤죽박죽인데 이게 법조문 순서가 아닙니다. 법조문 순서는 우리 프린터 6번에 있는 순서입니다. 6번에 있는 순서가 기권, 가공, 상태,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시세입니다.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 만약에 2천에 집이 5억인데 9억에 팔아달라고 내놓으면 매물 접수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받아는 줍니다. 받아주고 사장님 이거 한 3년 안에는 팔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만약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시세가 5억인데 9억에 내놓으면 손님 오면 이거 9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마음에 든다면 마음에 드시면 이거 가격 조정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액, 예정 가격, 시세라고.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놨으면 그대로 이거 9억입니다 하면 안 되고 조금 비싸게 내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제가 가격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다시 한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시작. 확실히 우리 학원이 훨씬 똑똑하네 보니까 어제 하는 분은 이거 보고 읽어도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이. 일단 보고 그 대가리 적어놓은 거 동그라미 보고 읽는 것도 힘들더라고. 자꾸 입을 움직여 봐야 돼.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일단 대가리라도 안 개놓으면 무슨 대가리인지를 나중에 차차 생각하면 된다고요.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라도 자꾸 읽어 보셔야 돼. 한 번 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시작.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 방법 240페이지. 확인 설명하는 방법은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된다고 칠판에 적어놨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거 자료 제시.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241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요구할 수 있다. 임의성이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상대방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냐.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면 상태도 이번에 추가됐죠.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그게 동그라미 3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돼 있는데 벽면 및 도배 상태 밑줄 치시고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찾았어요.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바닥면이 2022년 1월 1일부로 추가됐다고요. 바닥면의 상태. 원래 입법여고되기는 바닥면의 상태가 아니라 바닥의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했어요. 그럼 개업공개사한테 그만큼 부담이 커지잖아요. 장판 속에 그 균열이 있는 거 그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충격받았는데 옛날에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사전 입주자 뭐 점검하는데 가보니까 막 발코니가 쩍쩍 다 갈라져 있더라고.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건설업계가 90%가 외국 사람이 공사한대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 구하지를 못한대요. 뭐 외국 사람이 무조건 뭐 잘못되고 나쁜 거는 아닌데 어쨌든 하여튼 외국 사람이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저도 한번 건설 노동 그 알바 해봤는데 대학 다닐 때 저는 못하겠더라고. 고소공포증이 있어가 다리가 떨려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위에 올라가서는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공사하는 게. 자, 어쨌든 이런 상태, 바닥면 상태. 지금 옛날에는
입법 예고될 때는 바닥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인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깨끗한지 요것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장판 속에 있는 거 뭐 균열 있는 거 누수되는 거 그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말 안 해주면. 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면 주인한테 도배가 깨끗한지 물어보면 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동그라미 4번 불응해도 된다. 동그라미 4번 불응. 불응한다고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감옥 가는 거 아니라고요. 불응하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세 번째 줄에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치세요. 설명하고인데 오늘 문제 있을 텐데 설명하거나 X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제 아마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 설명하고인데 설명하거나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X. 이게 그래 시험 공부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 시험 법 조문 이거는 현업을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현실적으로 도배 깨끗합니까? 세입자가 좀 알아봐 달라는데 개업공개사한테,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저도 모릅니다. 알아서 계약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계약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야 돼. 남자 사장이면 오빠가 약해. 남자들은 오빠 하면 무조건 좋아해요. 그 여자분한테 뭐 이모 이러니까 내가 뭐 식당 아줌마냐 이렇게 하고 엄청 싫어하더라고. 이모도 싫고 언니 하니까 내가 왜 네 언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호칭하기 힘드니까 요즘은 여자분한테도 그냥 사장님, 좀 나이 많은 분은 회장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게 중립적인 단어가 중요한 거라고. 뭐 아저씨, 아줌마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조금 젊은 사람은 사장님, 나이 좀 있으면 그냥 회장님, 50 넘은 사람한테는 회장님이라고 해야 좋아해요. 사장님이라고 해가지고 별 감흥이 없다고요. 불응해도 된다. 불응한 경우는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242페이지 맨 위에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 신분증하고 얼굴하고 대조해보고요. 그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필 정보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입니다. 24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그 확인설명서 서식이 아까 제가 칠판에 이게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다고 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광업재단, 공량재단. 뒤에 실무에 516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서식 4개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43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자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하는데 소속 공개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작성 시기 양가로 2번 언제 한다고 돼 있어요? 작성 시기 계약서 작성 시라고 적어놨잖아요. 계약서 작성 시 밑줄 치놓으시고 법정 서식이 있다. 확인 설명서는 양가로 4번 243 맨 밑에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이 아니고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2개밖에 없다.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2개밖에 없다. 누가 하느냐?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44 맨 밑에 교부는 쌍방교부 여기 적어놨잖아요. 쌍방교부. 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 교부는 쌍방교부입니다. 245페이지 양가로 2번 보존은 몇 년 보존이다? 3년. 앞에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반 시 행정처분은 칠판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손해배상해야 되겠죠? 248페이지 계약서 작성입니다. 양가로 2번 계약서 작성 의무자 개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서 작성할 의무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죠. 공인중개사법상은 반드시 문수로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물론 작성 안 하고 말로만 해도 계약 효력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계약서 작성 시기는 맨 위에 중개 완성되었을 때 밑줄 치십시오. 중개 완성되었을 때 작성해야 됩니다. 즉 은행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적어 와가지고 중개사무소에 와서 이대로 좀 적어주세요. 대서료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져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와야 대출해 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 받으러 온 거예요. 행복공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도장을 찍어줬는데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만 받아먹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금융기관에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손해배상해야 된다. 일정액은. 성간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고 했죠. 한 30% 정도 배상해야 된다.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도 안 하고 계약서 써줬기 때문에 중개 완성한 때만 계약서 써줘야지 중개 완성도 안 하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계약서 써주면 안 된다고요. 양가로 3번 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앞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으니까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죠.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프린트 양가로 4번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프린터는 9번에 있습니다. 프린터 9번에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이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책은 이게 9번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밖의 약정이 프린트 9번에는 4번에 되어 있다고 순서만 바뀌었어요. 요거 하나만.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우리 책에는 8번, 우리 프린트 9번에는 9번.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왜 그러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되냐면 옛날에 안 했거든요. 하는 이유가 시험에 이유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취지는. 근데 암기를 하려고 해도 취지를 알면 좀 더 이해하면서 암기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5년 동안 보존하고 교부도 해야만 했습니다. 영수증을. 그러나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종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입니다. 이중계약서. 이중이라는 말은 우리 프린터 53번의 표 밑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5개를 적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몇 번에 있어요? 이중계약서가 4번에 있나요? 이중계약서 53번 표 밑에 이중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다 같은 말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적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대상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똑같습니다.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가 똑같다. 서명 및 날인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이거 서명 및 날인 똑같다고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똑같다고요. 두 개. 나머지는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 근데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251페이지 계약서 쌍방교부하고 몇 년 보존해야 된다? 5년 보존해야 됩니다. 41번에 3번에 있습니다. 41번에 3번. 41번에 프린트 41번에 3번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 앞에서 했는데 이중계약서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 다음은 25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두 문제.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된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칠판에 보고 또 책 부족한 거는 책 보면 되니까 칠판을 그냥 보세요.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된다. 해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두 문제. 자, 첫 번째 손해배상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32회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재산상 손해, 즉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보험금으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금으로. 근데 자동차 보험은 보험금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죠. 저도 친구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 택시 타고 가다 받쳐가지고 병원에 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합의하러 오세요.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100만 원 주겠다 하더라고. 합의금. 좋다고 빨리 받았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100만 원이라도 주니까. 근데 친구는 하루 더 있다가 300만 원 받아 나왔더라고요. 아파 죽겠다. 한의원 가겠다. 침 맞겠다 이러니까 제발 가지 말고 빨리 좀 나가고 그 대신에 합의금 3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보통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합의금. 위자료 준다고요. 자동차 보험은.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 보험금으로 받지 비재산상 손해는 보험금으로는 못 받아요. 다만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상. 그 개인재산으로 받아낼 수는 있지만 보험금으로 비재산상 손해 못 받는다고요. 재산상 손해만 배상받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 또는 견연성 또는 상관관계 같은 말이죠.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러 가면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나 또는 승소 판결문이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합의해 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합의해주면 보험금 찾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보험금 못 찾게 하고. 보험금 어차피 찾아가면 구상권 행사하잖아요. 그럼 또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굳이 합의서를 써줄 필요 없죠. 합의서 써주면 보험금 청구 못하고 그냥 두 사람 사이에 합의서 써주고 더 이상 일체 보험금 청구도 안 하고 이 건과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거 적고 해줘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뭐 교통사고 남한테 당하도 봤지만 저도 교통사고도 내봤어요. 가는데 앞에 차 거의 뭐 전혀 고장나 뭐 팍 받친 게 아니고 거의 뭐 받친 것 같지도 않고 천천히 가다가 밀려가지고 갑자기 뭐 브레이크에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약간 살짝 다 했는데 거의 아무 표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리는데 보니까 앞에 여자분이요, 젊은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기는 가야 되고 하고 명함만 줬어요. 명함 주고 나중에 연락하라고. 근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합의금도 줘야 되고 엄청나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냥 명함만 주고 이게 아무 계약서도 없잖아요. 명함만 주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돈을 주더라도 이제 일체 이 건과 관련돼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한다 이런 거 주고 합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차라리 보험으로 그냥 처리하는 게 더 낫죠. 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을 해주면 누가 지급을 하냐면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우리 프린트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입니다. 다시 가입.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의 고의가실이 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은 구상권 행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험 들어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다시 개업공개사한테 청구한다고요. 그러면 보험 가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내 돈 다 토해낼 거 가입할 필요 없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책임보험 이것도 마찬가지 책임보험이에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왜 구상권을 행사하냐? 그럼 자동차 보험은 행사 안 하는데 이거는 고의가 뭡니까? 일부러 손해 입혀도 손해배상을 해준다고요. 구상권 행사 안 하면 내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우리 1억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제가 뭐 우리 학원 오면서 딱 한 번 작년에 지각을 했는데 교통사고도 어떻게 나냐면 아파트에 차를 대놨는데 앞에 술 먹은 사람이 박아놓고 아예 차를 못 빼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처음 봐서 태어나서 술 안 먹으면 그럴 수가 없죠. 받아도 빨리 도망가거나 옆에 빼놓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걸 박아놔가지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술 먹은 것 같다 이 말이 제가 실수했어. 술 먹은 것 같다 이랬더니만 그 사람한테 술 먹었냐 물어보니까 시인한 거에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험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개인적으로 합의하라더라고요. 음주운전은 보험금 안 줘요. 안 주던데요. 작년에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지각했잖아요. 작년에 한 번 딱. 그 외에는 제가 지각은 안 하는데요. 어쨌든 골치 아프더라고. 괜히 그 술 먹었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안 하면 차라리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개인적으로 돈 받아내기가. 어쨌든 마찬가지 생명보험 들어놓고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안 줍니다. 고의로 사고 냈기 때문에 일부러 불내면 화재보험금 안 준다고요. 화재보험 들어놓고 공장 같은 거 오래된 거 일부러 불낸 사람도 있다는 소문도 들어봤어요. 오래된 거 어차피 보험금 많이 들어나서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별로 안 중요한 거 태워버리고. 그래서 일부러 불낸 거 알면은 안 줘요. 옛날에 뭐 강호순 사건인가 그 장모 뭐 이런 거 죽이려고 불 질렀다 이런 뉴스에 나오던데 그런 거. 그럼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그거 밝혀지면 돈 안 준다고요. 보험금. 우리는 고의도 보험금을 주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일부러 사고 낸 것도 보험금을 주니까. 원래 보험이라는 거는 일부러 한 거는 안 준다고. 다른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담보하는 게 보험이지. 미리 죽을 것.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자살하고 싶은데 상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 들어놓고 2년만 있다 죽으라 하니까 그때까지 못 참겠다 도저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2년만 지나면 보험금 나오니까. 옛날에 1년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 유서 써놓고 죽었다고 보험금 찾아가 잘 쓰라 해가지고 367일 만에 그래가지고 2년으로 바뀐 거예요. 생명보험협회 회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약관을 바꿔버린 거라고. 2년 또 2년 만에 죽는 사람 엄청나게 늘어나면 아마 3년으로 바꾸지 말까요? 네, 바꾸지 말라 할게요. 그럼 2년.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보정보험, 공제, 공탁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하면 됩니다. 우리 책은 여기 조금 이게 뭐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 우리 책의 26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은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업무보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시행령 24조 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24조 1항에 택일하여 이런 말 없어요. 택일하여 이런 말 없다고. 택2 해도 되고 택3 해도 된다고요. 택1은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세 개 다 가입했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시행령 그 찾아보면 시행령 24조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고. 택일하여 이런 말 없고. 이 말 뜻은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 가입했다고 국민들에게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그 택일하여 이거는 지우세요. 택일이라는 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택2 해도 되고 택3 해도 되고 택1 해도 된다 이러면 맞는데 택일 하여야 한다 이거는 X라고요. 엄밀히 보면. 물론 현실적으로야 택1 하지 택2 택3 하는 사람은 없죠. 돈이 들어가니까 보험료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아무거나 가입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X.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X. 모든 개업공개사가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가입해도 된다고. 세 개 다 가입해도 되고. 그런데 단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하는 때에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우리 프린터 46번에 11번에 있습니다. 46번에 11번 있습니까? 11번에 있어요? 11번. 왜냐하면 제가 번호가 틀릴 수 있으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12번도 있죠. 12번. 12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탁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3년간 회수 못하냐면 우리 민법 시험 범위가 민법 103조부터 766조인데 766조가 손해배상 소멸시효예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가 공탁금 다 가지고 가고 없는데 손해배상 들어오면은 돈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안 돌려준다고요. 공탁만. 공탁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금액입니다. 보정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이게 또 바뀝니다.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4억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년 깔 필요 없고요. 어쨌든 2억입니다. 2억 이상이고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농업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 농업 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이다.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프린터 56번에 있습니다. 56번에 처음에 보정가입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은 돼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 못합니다. 업무 개시 전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증 교부 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우리 프린트 56번에 지금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요거는 미리 보정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기 만약에 1년짜리를 가입했다고 하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서울보정보험에 1년 가입했다가 협회 공제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한금 돌려줍니다. 꼭 만기 끝나야 다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료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목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험에서 협회 공제로 바꿀 수 있다.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 후 30일 이내 15일 이내 X 손해배상 해주면 15일인데 만료됐을 때 만기 끝났을 때는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책에서 보충하겠습니다. 안 한 거 263페이지 맨 밑에 양가 3번 업무보정 설정 신고인데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 시작하기 전에 보정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정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 즉 보정기관에서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 현실적으로 직접 다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신고 생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가 업무보정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할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신고서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된다. 보증보험 증권, 공제증서, 공탁증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4페이지 맨 밑에 5번 보정 관련 설명 및 교부 업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세요. 중개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보장금액 즉 보험금, 보장금액이 이겁니다. 2억, 1억. 이 보장금액은 설명해야 되는데 1억 가입하려면 보험료는 10만 3천 원입니다. 1년 보험료가 서울보정보험은. 협회 공제는 19만 8천 원입니다. 1년 공제료가. 내가 협회 19만 8천 원 입금해놨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손해 입히면 협회 공제금으로 1억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설명해야 된다고요.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 2번 보장기간, 3번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언제 설명한다고요? 중개 완성된 때. 자, 우리 앞에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완성 전에 설명하죠. 확인 설명, 중개사물 확인 설명은. 근데 손해배상은 완성 전에가 아니라 완성된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님 와가지고 미리 설명을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해야 되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제가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합니다 이 말 하면은 계약서 쓰겠어 안 쓰겠어요? 뭐 지금 손해 입힌다고 지금 계약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설명할 필요 없다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된 때, 즉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면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다 했고 267페이지 맨 밑에 위반 시 제재입니다. 행정처분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위반 시 제재인데요. 첫 번째 보정 미설정. 보정 설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보정관계 증서를 미교부 또는 보장금액 미설명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요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자,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바로 268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오늘 291페이지까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